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세월호 인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족의 요구와 여론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여야는 4.29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사정치민주연합은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신호가 켜진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양 얘기를 꺼낸 건데요. 여당 지도부도 같이 좀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얼마 안 남았죠. 1주기가 됐는데 네. 이 시점에 인양 얘기를 꺼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먼저 원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마침 지금 16일 날 1주기가 참사 1주기가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특위 진행 과정 속에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아마 인양 문제도 최근 지금 결정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약간 이제 결정을 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좀 인양하는 쪽으로 약간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런 쪽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저런 요구에 대해서 좀 응답을 좀 쉽게 안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양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국민과 또 다른 쪽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최근에 3년차 들어가면서 내부의 실장 바뀌고 약간의 조금 변화된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아서요. 뭐 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 의식한 건 아니야. 저는 뭐 일단 이 문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가 그 사건 본질 그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이래저래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보아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인양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세월호 문제는 1년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굉장히 혼란에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의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치적 함의를 두기보다는 빨리 이 부분을 좀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에 따라서는 유가족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여야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이 전에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유기준 장관이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선의로 해석하면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뚜렷하게 구분해가지고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세 가지 변수를 고려했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나 있겠고 기술상으로 가능할 것인가 있겠고 또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이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논의 과정에서는 비용 문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유기준 장관도 뭐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인데 조금 이제 다른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여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참조 사항인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선의로 해석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말을 실수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책 리더십이 아니라 정책의 리더십인데 정책의 리더십은 주무부처 장관이라든가 주무부처의 정책 행보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고 그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 자체를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 진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체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좌고우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론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서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 그러면 역사적 교훈이 있는 것이고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부채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술력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기술력도 없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당연히 하다 보면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못하면 외국으로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에도 어렵습니다. 소위 시계가 앞에 바라보는 게 1m 내외거든요. 거기에다가 48m 뻘 속에 묻혀 있는 상태고 시스템도 우리나라 큰에 있다 하지만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그걸 감안합니다만 이런 자칫하면은 국민이 불면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즉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걸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인양을 하려고는 왜 인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인양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떤 교훈적 가치가 있는지 돈은 얼마 드는지 어떤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그 궁금함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 여론조사 걸리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래요. 그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도 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도 지금 신중해야 발언인데 주무처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자, 4.19 재보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9일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네 곳에서 실시되는데 뭐 비록 네 곳이지만 굉장히 좀 판이 커지는 또 국민들 관심이 점점 모아지는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야권 후보 난립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표 동교동계의 SOS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DJ 묘역 참배를 동교동계 했는데 아직 그 적극적으로 그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오찬을 하고 있는데 오찬이 끝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동교동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예. 이미 결정이 났고 내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요. 예. 다만 이제 권노갑 고문 개인과 박지원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네. 권노갑 고문은 지난 일요일 날, 5일 날 이제 문재인 대표 등과 회동해서 조금 지원하는 방해로 하려다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취소를 한 것 같고요. 예. 박지원 의원도 선당 후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은 주변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네. 당을 위해서 무조건 앞서가느냐. 그럼 당신은 왜 몇 년 전에 무소속 출마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김대중 대통령까지 인용하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으라고 했지 어느 당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마침 들어오기 전에 예. 오늘 참석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의견도 교환하지 않고 묘역에서 갔다 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호 여사가 참석하신 분들한테 악수 좀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렇죠. 참석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시는 상황이어서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되는 쪽이지 네. 지원하는 쪽으로 도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여지가 있었던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 예. 이분들도 주위에서 좀 곤혹스러워서 가는 쪽으로 갈지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동교동계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예, 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뭐냐 그러면은 자 지금 동교동계가 뭘 얻느냐 정치적 실익만 놓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동교동계는 지금 이 4.19 재보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얻은 건 아니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 예. 첫째 정치적인 지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는 거죠. 야당 내에서. 야당의 어떤 집권 세력, 야당 세력으로부터 예. 확보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나마 잊혀질 수도 있었던 동교동 세력에 대한 정치 위상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확보를 했다. 정치 실익에 다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 정치 지원하겠다. 또 이래 하기는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죠. 그래서 실익적 계산 차원에서 이걸 해석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예.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밥이 다 익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소뚜껑을 열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 이제 박지원과 문재인 당대표 간의 회동 그 자체 뭐 1시간 정도 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뭔가 좀 실익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해석이 다르고 박지원 쪽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건 결국 뭔가 정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 뭐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보장하겠습니다. 라든가 앞으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의 행보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메시지가 엇갈리는 걸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점이고 그에 따라서 동교동의 입지도 오늘 사실상 묘역 참배를 통해서 뭔가 선당 후세 정신으로 당을 지원하겠다라고 예, 있었으면 벌써 시간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예. 그에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입장도 굉장히 지금 난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더 이 당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거가 되고 난 어느 임박 시점에서 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다. 네, 아니 물론 일요일에 그 회동 이후에 박지원 의원도 뭐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언론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박지원 의원 개인기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활동하는 걸 보면 개인의 역량 가지고 당 차원이든 세력 차원이든 만들어왔죠. 예, 이번 예. 상황은 개인이 이런저런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동안 뒷받침해온 세력들에 대한 입장, 이것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동교동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교수님하고 여건 다른 입장입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박지원 의원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원외입니다. 동교동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정치적으로 권력에서 배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행보를 그나마 지금 소수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마지막 소속까지도 행보를 잘못할 경우에 청산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동교동계가 지분을 챙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몰락해 있는데 마지막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까지 최근 행보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청소가 돼버린 안타까움을 혹시 만들지 않기를 좀 관찰자로서 조금 주문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우리 교수님하고도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의 핵심 고리는 박지원 의원이고 동교동도 아닙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대표 괜히 뽑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당대표 뽑은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또 못하고 이게 소위 지금 선거 자체가 야권의 내란 아닙니까? 야권의 내란으로 사회구 재보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야당의 당대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결자 해지 자체도 당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동교동을 끌어내고 박지원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런 부분에 상당수의 몫이 문재인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결기를 가지고 정말 명분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박지원 의원한테도 명분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동교동계한테도 명분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동교동계가 전 대부분이 원해고 정치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뭐 좀 표현을 하자면 질이 멜레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데거든요. 호남의 또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개사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에 어긋나는 그런 당대표의 행동과 협상의 노력을 보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파장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동교동계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승패 결과에 따라서 동교동계의 입지가 좀 달라질까요, 많이? 저는 좀 책임소지 만약에 패할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패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 그 시기적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재보선이 초기, 그러니까 초동 단계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좀 더 다르겠죠. 그래서 동교동계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그게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약 20일도 채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동교대 입장이 첫 번째로 그것이 명확하게 지지 표명이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계획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판세가 크게 뭐 역전될 그런 가능성은 크게 없어는 보입니다. 없어는 보이는데 다만 이제 동교동계가 이에 따라서 새정치 쪽에 상당한 큰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 상징성만으로 하더라도 동교동계의 즉시 호남 정치의 어떤 가치적 철학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시 한번 부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봐야 되겠죠.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돕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를 돕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서 돕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돕게 된다면 어떤 시점쯤에 나서야 된다고 보시고 또 문재인 대표는 어떤 식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선거에서 돕는다는 게 결국 유권자를 표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하지 않은 것보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교동계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대하고 반대쪽으로 행동한다면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나선다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유권자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요구에 같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동교동계로 연결되는 호남 유권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표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시대에 좀 맞지 않을 거다라고 봐서 오히려 만약에요 이번에 오히려 동교동계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당 중심으로 끌어갔을 때 당은 오히려 힘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동교동계 지원 여부가 쟁점이 돼버림으로써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생각했던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 등이 같이 동원될 것이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편한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애초에 건너갑 고문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갔다면은 뭐 지원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가능했을 것인데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가 누구나 아는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선택에서도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한번 이에 야권 난립으로 어부지를 기대한 새누리당도 이제 만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당 강세 지역이죠. 인천 서구 강화 을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문재인 대표 부인이죠. 이 김정숙 여사가 고향이 강화도라. 그래서 강화도 사유뿐만 아니라 강화도 사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도 강화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판세가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화.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 대선 당시에 60% 지지율을 보였었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한테 69%의 지지를 보인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그만큼 여권이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포인트 내외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 추세 자체가 지금 야권 후보한테 자꾸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강화도 사이론이 먹혀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의 정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농경사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출신이 결국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안상수 후보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로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정서, 그런 고향적 정서라든가 출신의 정서를 파고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표 차이는 많이 나지 않더라도 워낙에 이게 이제 여권의 강서 지역입니다. 예, 여권 예. 강서 지역은 물론 검단 지역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풍토가 좀 달라지긴 하나 네. 뭐 근소한 차이로 여권이 이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저도 이상희 교수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 예상보다는 지금 신동근 후보가 추격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작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현 새누리당 계열의 우세가 좀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네. 지금 지적했다시피 그 사일원, 강화 사일원 김정숙 여사의 고향이 강화도다, 문재인 대표의 부인 이런 것도 먹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는데요. 다선의원 또는 우리가 중진,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진한테 의외로 쉽게 또 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고목처럼 넘어지는 경우가 네. 생기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혹시 개인적인 요소가 작동할 수도 있다. 신동근 후보의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 지난번 3번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오히려 인천시장까지 거쳤던 안상수 후보에게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를 보이면서 선전할 여지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저 사람 굉장히 지명도가 높고 원로급 회장들은 센 사람인데 네. 신진한테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기류는 아직 좁히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조금 새누리당 쪽이 우세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네. 끝으로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정책특보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 수가 400명이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게 또 논란이 되자 이게 좀 퍼포먼스였다. 그냥 장난삼아 한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자꾸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야당의 당대표가 말이 진중해야죠. 이것이 공식이든 공식적이 아니든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을 또 번복한 거와 똑같습니다. 2013년 달에 그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을 할 때, 예, 2012년 단일을 할 때 그때는 의원 정족수에 대해서 축소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합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400명 확대했다. 400명 확대하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왜냐 그러면은 세비 안 주고 특혜 없으면은 뭐 500명 한들 어떻습니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특혜만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번복하는 그 자체도 문제고 네. 저걸 여과 없이 분석 없이 심도 없이 그렇게 막 던진다는 그 자체가 야당의 지도자로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담보하기 힘들다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농담이든 진담이든 당 대표의 발언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예. 이거는 너무 조금 가볍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체적인 입장은 흔히 지금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도 필요하면 늘리고 네. 권역준 비례대표도 하고 네. 그러다 대신인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늘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네. 또 수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선관위가 얘기한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가능하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 제도를 전제로 선거구 획정을 밀어붙이고 이 압박에 불가피하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간다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예. 너무 농담 비슷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의 입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내봤던 것 같고 또 그걸 쉽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휘 이덕계 부총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